자, 이번에는 오늘 아침 브리핑 순서인데요. 요즘 나무 열매들 참 많이 떨어집니다. 은행도 떨어지고 밤도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요즘 이것 주우러 다니는 분들 참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솔방울의 재발견인데요. 잠시 예.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날씨가 추워지면서 면역력도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대상포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대상포진의 모든 것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요즘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질환, 대상포진. 해마다 대상포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늘어난다는데요. 이 어깨 쪽으로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이게 뭐 어깨도 잘 못 쓰고 많이 그 서름하게 이렇게 부르퉁 거 같이. 대상포진이 출산할 때보다 통증이 더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먼저 선생님, 대상포진은 왜 발병하는 겁니까?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수두를 앓고 나서 그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신경절에 남아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저항력, 면역력이 떨어질 때 이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해서 세포를 타고 피부까지 병을 진행시키는 이런 병이고, 그리고 72시간 내에 치료해야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데요. 며칠 동안 몸살처럼 끙끙 앓았다는 주부, 오한 때문에 솜니부를 덮고 살았다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열이 좀 나고 몸이 좀 쑤시고 해서 몸살이라고 비슷하죠. 특징적으로 이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 감염 부위에. 갑자기 욱신욱신 쑤시는 어깨 통증에 고통을 호소했다는데요. 쉴 틈 없이 어깨를 주물렀답니다. 갑자기 어깨 통증이 심해서 이 근육통인가 해서 물파스를 막 발랐어요. 파스 바르고 나야 될 텐데. 그러게요. 팔병에 나가서 쑤시는 거 팍팍 1, 2분 간격으로 팍팍 쑤셨어요. 못 견딜 정도로 막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며칠 후 피부에 뭔가 나기 시작했다는데요. 파스에 대한 부작용인 줄 알고 급히 병원을 찾았답니다. 수포 같은 게 생겼네요. 이게 그렇죠. 신경을 따라서 퍼지기 때문에 몸의 한쪽에 국한돼서 나오고 양쪽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한 가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늦어진 바람에 후유증으로 신경통이 와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는데요. 65세 노인에게는 한 30% 이상에서 신경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신경통이 생기면 수개월 또는 수년, 때로는 평생 동안 굉장히 심한 통증이 생기게 되고, 뭐 식욕부진,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다음에 직장의 문제 등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큰 합병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통증학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8.5%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상포진으로 고통을 앓고 있다는 또 다른 환자를 만났는데요. 모기한테 물린 줄 알고 가려워서 많이 긁었어요. 물집이 터지면서. 뺨에도 있었고 귀 뒤에도 있었고 목에도 있었고 가슴에도 있었고. 자국이 생명하게 남아있네요. 안면신경을 남죠? 갖다가 예. 침범하는 경우에는 안면마비도 올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이제 귀에 막 통증도 심하고, 눈을 침범하게 되는 각막이라든가 안구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시력에도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늘어난다는데요. 그렇다면 주의사항은 뭘까요? 대상포진을 의심하는 병변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파스 붙이고 집에서 자가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와서 지금 이런 항바이러스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한병증의 발생 가능성들을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야산. 가을 향이 물씬 풍기는 이곳에 난데없이 쟁탈전이 일어났는데요. 뭔가요? 솔방울 쟁탈전이요? 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걸까요? 예. 쟁탈전의 주범은 바로 산행길 흔히 볼 수 있는 솔방울인데요. 네. 솔방울을 기막히게 활용한다는 남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솔방울이 그렇게 귀한가요? 아, 그러게요. 예. 한번 보시죠. 오늘은 솔방울이 크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솔방울로 차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차를 한 잔 만들어 먹읍시다. 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작은 솔방울을 뜨거운 물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솔잎을 넣어준 후 우려내면 되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솔향이 은은히 퍼지는 게 너무 좋네요.
솔방울에는 식물성 생리 활성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는데요. 손발이 저리시거나 두통이 완만하게 오래되시는 분들한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방울은 따뜻하면서 맛이 담담하기 때문에 몸이 차서 오는 허성 변비라 그래서 허약한 증상이 있는 변비 증상, 그리고 빈혈,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상에 좋고요. 자, 솔방울 활용 두 번째는요. 천연 가습기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천연 솔방울로 만든 가습기예요. 자, 이 솔방울로 어떻게 가습기를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 천연 가습기는 아들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요. 가습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만드는 방법은 몰랐어요. 그렇죠. 먼저 주온 솔방울 햇빛에 잘 말리고요. 솔방울에 붙은 흙먼지와 이물질을 솔로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예. 그리고 팔팔 끓는 물에 솔방울을 넣고 5분에서 10분 정도 삶아서 살균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물을 잔뜩 머금은 모습 보이시죠? 예쁜 그릇에 솔방울을 담고 물을 부어주면 끝입니다. 간단하네요. 이때 취향대로 아로마 오일을 넣어주게 되면 향긋한 향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숲에 가면 피톤치드의 효과 때문에 우리 몸이 좋아지죠. 이 솔방울에도 그와 유사한 테르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테르펜은 강력한 방향성 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고요. 그리고 피부에 있는 진물을 말리거나 그리고 균이 증식되는 것을 조절해주고 새살이 돋아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으로 쓸 수 있는 솔방울, 공예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을 분위기 물씬 풍기는 실내 장식에 이보다 더 효과적인 소품은 없을 겁니다. 장식으로까지. 제가 아이들하고 생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숲속에 버려진 솔방울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칠하지 말고 끝부분만 포인트만 주는 거예요? 조금씩만. 남편의 꼼꼼한 가르침을 받은 아내의 반응은요. 하는 것보다 더 실용적인 그렇죠. 것 같아요. 자, 어선어선 만들었으니까요. 더 예쁜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맞아요. 남편분이 가르치는 게 너무요. 솔방울이 또 이렇게 변신하니까 또 새로운 게 탄생하네. 자, 이게 바로 솔방울의 대변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들면서 추억을 쌓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혈액순환에도 좋고 또 가습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솔방울이었는데 이젠 보면은 그냥 주워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파란 솔방울을요, 물에 끓이게 되면 뽀얀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물을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날 때 한 2분 정도 머금다가 뱉는 이런 행동을 3회 정도 하게 되면 증상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꾸준하게 하는 경우에는 잇몸 질환을 예방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예. 그나저나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요. 아까 화면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 대상포진 좀 신경 쓰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은 확실히 면역력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연세 좀 있으시고 좀 면역력이 떨어지는 뭐 무리하셨다든지 힘드셨을 때 할 때 확실하게 내가 갖고 있던 잠복돼 있던 바이러스가 확 퍼지면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예. 되게 초기에는 가벼운 피부병이라든지 뭐 근육이 걸리는 것처럼 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대상이 포진이 확 번져서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주 많이 아프시거나 불편하시면 병원을 빨리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눈 밑에 대상포진 걸린 적 있었는데 신경통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병원에 꼭 증상 나오시면 바로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